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Deep Knowledge Tracing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2015년 립스에서 포스터로 발표가 되고 나서 약간 미디어 어텐션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티클에 나왔던 거 스크린샷을 했고 왼쪽에 이제 이 페이퍼 서머리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 이제 온라인 러닝 같은데 이제 무크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걸로 그레이드를 내고 이렇다기보다 학생들이 이제 각각 이제 계속 클래스 중간에 나오는 그 이제 퀴즈들을 풀면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컨셉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다음 컨셉이나 다른 퀴즈는 얼마나 잘 풀 건지 이런 걸 프리딕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험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수업하면서 시험이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시험 대신 이런 걸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가는 포텐셜들을 가지고 이제 미디어에서 막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페이퍼 자체의 서머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RN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를 잘할지를 프리딕션하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어, 그 RNN을 1.4 million student 그 학생들 그 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이너리 스코어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이제 칸 아카데미에서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하고 났더니 실제로 학생이 다음 문제 아직 보지 못했던 다음 엑서사이즈 문제를 맞거나 틀리거나 할 거를 거의 85%까지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페이퍼의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더 설명을 하면 knowledge tracing이라는 게 되게 에듀케이션에 한 1995년에 등장했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student knowledge가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됐건 그 다음 코र्스가 됐건 이랬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잘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이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학생이 특별히 이런 컨셉을 이해를 못했다거나 이런 컨텐츠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스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에듀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프랙티컬한 임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knowledge tracing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한 1995년부터 2013년, 2015년까지 많이 있었던 어프로치를 좀 정리하면 마지막 블랙 포인트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restricted 된 functional form을 그다음에 assume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각각 그 펑셔널 폼들을 이제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어서 그래서 뭐 Bayesian Knowledge Tracing이라고 BKT라고 이제 하는 방식들은 뭐 히든 마크업 모델을 가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Performance Factors Analysis PFA라는 거는 뭐 Latent Analysis 그 모델을 하는데 뭐 그런 방식들을 한번 제안됐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앙상블 메터드로 BKT하고 PFA하고 모델 컨비네이션해서 BKT하고 PFA 각각보다는 좀 더 낫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제한된 방식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이제 Deep Knowledge Tracing이라는 게 이제 처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걸 정리하면 이제 RNN하고 또 LSTM을 특별히 이 학생들이 다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해서 그걸 프리딕션 하는데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피치하고 그분 팀들이 맨 처음에 했던 이니셜 페이퍼는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고 한 20% 정도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되게 브레이크트루 퍼포먼스를 리포트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벤치마크가 이제 오리지널 BKT였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BKT 퍼포먼스에 비해서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2016년에 다른 팀이 이니셜 페이퍼에서 썼던 이니셜 페이퍼에서 데이터셋을 3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퍼블릭 데이터셋은 좀 데이터 포매팅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 에러를 고치고 나면 여전히 BKT나 PFA보다 좋긴 한데 그 정도로 좋진 않다. 그냥 moderate 게인이 있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되게 오리지널 BKT 말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 모던 익스텐션 한 그런 BKT는 거의 DKT하고 비슷하다. Deep Knowledge Tracing에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팔로우 페이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state of art로서는 DKT하고 그러니까 Deep Knowledge Tracing, 오늘 볼 Deep Knowledge Tracing하고 지금까지 쭉 많이들 써왔던 BKT의 모던 익스텐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바람 라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아이디어인지 조금 이제 이 example을 보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example은 이제 8학년 학생이 이제 수학을 배울 때, 근데 8학년이니까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중학교 2학년이 수학을 배울 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x-axis가 이제 exercise index여서 exercise가 이제 50개 exercise가 있고 이제 y-axis가 보면은 지금 6개 이제 exercise tag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square root, 뭐 graphing linear equation, x-intercept 구하는 거, y-intercept 구하는 거, 슬로프 구하는 거, 그다음 라인 그래프 인투이션 이렇게 이제 그룹을 해놓고 각각 이제 그룹 엑서사이즈 택별로 이제 50개 엑서사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탑에 보면 이제 서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50 서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그 컬러 코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2개가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 학생이 squared root problem 2개를 맞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 서클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너 이렇게 있는데 다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x 인터셉트 문제를 틀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7또 다시 쭉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이제 y 인터셉트 문제를 쭉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루로 넘어가서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x 인터셉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핑 엑서사이즈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 학생의 past activity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bar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서 매번 학생이 그 엑서사이즈 1부터 50까지 문제를 풀 때마다 그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스퀘어루트 맨 처음에 스퀘어루트 스퀘어루트 문제를 2개 풀었을 때는 보시면 스퀘어루트 쪽이 프리딕션이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은 이제 거의 이제 1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 처음에는 조금 다크 그린이다가 그 다음에 그린으로 되는데 2개를 맞히니까 이 학생은 앞으로도 이 스퀘어루트 문제는 잘 맞힐 거다라고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쭉 가다 보시면 색깔이 이제 블루 코드가 거의 이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못 맞힐 거다 0이고 그 다음에 그린이 이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잘 맞힐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RNN LSTM 모델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려면 RNN LSTM 모델 자체는 되게 스탠다드 모델을 가져가는데 인풋하고 아웃풋을 어떻게 이제 핏할 건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쪽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약간 칼툰을 놔뒀고 왼쪽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디스크립션을 썼는데 인풋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각 엑서사이즈 문제에 대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튜플을 그냥 원핫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엑서사이즈가 두 개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원핫 벡터는 길이가 4인 원핫 벡터가 돼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1을 맞는 거, 틀리는 거, 엑서사이즈 2를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엑서사이즈 문제 개수의 타임스 2가 돼서 이제 원합 벡터 길이가 돼요. 그리고 아웃풋 벡터는 그래서 그 지금 만약에 지금 두 개 엑서사이즈만 본다면 아웃풋 벡터는 랭스가 두 개가 돼서 그리고 각각 두 개 엔트리는 첫 번째 엔트리는 엑서사이즈 1을 엑서사이즈 1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엔트리는 엑셀 2를 맞출 수 있는 그 프로버비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툰이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면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3개 있다고 생각해서 y가 이제 3개고 맨 처음에는 이제 blue 거의 프리딕션 하는 게 000으로 돼 있다가 마지막 타임 스탬프로 가면 그린으로 해서 111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x는 사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만약 문제가 3개면 6개가 돼야 되는데 약간 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 페이퍼에서 쓴 RNN LSTM 모델은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요. 뭐 이건 너무 스탠다드 모델이어서 왼쪽에 RNN 스탠다드 모델이고 LSTM도 뭐 거의 이제 특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뭐 이제 학생들 스튜던트 리스폰스 시퀀스를 보고 거기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가는데 그래서 로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이 로스를 디파인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델타 이게 이제 여기서 노테이션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 Q가 이제 exercise인데 이제 question이고 A가 answer거든요. 그래서 T 플러스 1 시간에서 이 그 학생이 푼 그 문제를 이야기해주는 이 원핫 벡터가 지금 델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Y of T는 이제 프리딕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A는 이제 실제로 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QT 플러스 1에 대해서 스튜던의 그 answer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answer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체 텀은 이제 각각 프리딕션을 했을 때 실제로 프리딕션하고 실제 그 학생의 스코어하고 같으면 이 러스가 0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프리딕션하고 이 학생 스코어하고 다르면 러스가 1이 되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리피가 되고 그거를 이제 쭉 학생이 한 50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50개 좀 타임 스탬프별로 쭉 이렇게 썸하면은 그게 이제 한 학생의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션 자체는 되게 그냥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하고 그다음 미니 배치를 사이즈 100 미니 배치를 가지고 뭐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아웃풋 컴퓨트 할 때만 그다음에 드롭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RNN, LSTM 거의 이제 히든 디멘셔널리티는 이 페이퍼에서는 다 200로 딱 200개로 딱 이렇게 픽스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래 오서들이 퍼블리시 때 했던 그 이제 코드는 RNN 베이스드 코드만 이제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루아하고 톨치 베이스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 페이퍼를 결과 리프로듀스 하기 위해서 다른 팀들이 하면서 이제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
이제 LSTM 베이스된 DKT 모델을 해놓은 게 이 GitHub에 있는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TensorFlow에 있는 LSTM example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게 스탠다드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관심이 있으면 이 링크를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원래 논문에서 Deep Knowledge Tracing 이 논문에서 이제 3개 데이터셋을 썼는데, 근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synthetic 데이터를 자기들이 이제 제너레이트 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실제로 칸 아카데미에서 이제 이 8학년 학생들 수학을 어떻게 풀었는지 실제로 그 온라인 데이터를 가져다 쓴 거고, 세 번째 데이터셋은 포매팅 이슈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이제 publicly available한 데이터인데, 다른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막 고친 데이터에서,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가져온 결과는 실제로 칸 아카데미에서 이제 컬렉션한 그 데이터에 관련된 그 결과가 제일 밸리드한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한 가지는 약간 익숙치 않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퍼포먼스 프리딕션을 할 때는 액큐러시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락 커브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 x-axis를 false positive rate로 하고 y-axis를 true positive rate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쭉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rea under the curve 이쪽을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특별한 문제의 경우에서는 false positive, 그러니까 false negative보다 false positive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문제를 틀렸는데 틀렸는데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매저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ccuracy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게,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되게 이 레이블 자체가 imbalance 된 레이블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number of 0이 number of 1보다 훨씬 적은, 그런 경우는 accuracy보다 이제 이렇게 area under the curve를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레이로 된 이렇게 닷으로 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log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냥 랜덤하게 guess했을 때 0.5가 항상 되거든요. 여기 이 에어를 이제 계산하면 0.5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커브들이 이제 더 스티프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매저는 좀 설명을 한 것 같고, 데이터셋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건 8학년 학생들 커먼 콜 커리큘럼이라는 거, 뭐 이제 수학에서 이제 8학년 학생이 꼭 배워야 되는 그런 수학의 개념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 그 엑서사이즈 타입을 거의 69개 엑서사이즈 타입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이게 제가 타이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1.4 밀리언 그 엑서사이즈 1.4 밀리언을 이제 답을 한 거죠. 학생들이 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학생 숫자는, 그리고 47,495명 학생이 이제 69개의 다른 엑서사이즈 타입에 대해서 이제 답한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숫자가 1.4 밀리언인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한 학생당 한 30개 정도 앤서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제가 이제 레드로 이제 하이라이트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 보시면,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레이블이 이제 LSTM은 저희가 봤던 그 모델이고 RNN도 모델이고, BKT는 이제 원래
이제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베이지안 나레지 트레이싱 그 모델이고, 그리고 블루가 LSTM이고 제일 바깥이고, 그 다음에 RNN이 그거보다 조금 못하고, 그 다음에 이 BKT보다는 LSTM과 RNN이 두 개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널은 기본적으로 각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그 average probability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맞췄는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 그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 area under the curve를 구하면, 이제 마지널인 경우에 이 area를 이제 구하면 0.63, 그 다음에 BKT 그린 커브에 대해서 하면 0.68, 그 다음에 이제 BK 스타는 이제 옵티마이즈 된 결과가 아마 이거는 이제 다른 이칸 매트 이 데이라는 다른 팀은 이제 억세스 하기 어려운 거니까 BKT 넘버는 없고, DKT 아마 이것은 이제 LSTM 커브 가장 좋은 커브의 이 부분을 계산할 텐데, 이 부분은 0.85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BKT에 비해서 거의 18% 정도 absolute 18% 정도 이제 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건 상당히 큰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미디어 어텐션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데이터 포매팅 이슈가 있었던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한 어시스먼트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셋인데, 뭐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특별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럼 DKT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되게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 DKT는 기본적으로 뭐 장점은 이런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BKT나 그 전에 이제 20년 동안 많이 쓰였던 방식들에 비해서 장점은 이제 어떤 expert annota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 문제들이 쭉 있으면 이제 엑서사이즈가 쭉 있고 퀴즈가 있으면 거기서 예전에는 이제 이 퀴즈가 뭐 어떤 컨셉 문제다, 그래서 x 인터셉트를 구하는 문제다, 그리고 아니면 이 문제는 스퀘어 루트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컨셉 태그를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에듀케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쪽에 이제 수학을 잘 아는 분이 그렇게 하죠.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한계는 각각의 문제가 실제로 한 컨셉에만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은 사실 여러 컨셉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딥 노리지 트레이싱은 특별히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설명한 걸 보시면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훨씬 많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학교에서 되게 작은 한 클래스에 뭐 20명, 30명 있는 상황 속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클래스를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또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몰라도 되게 짧은 시간에 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온라인 에듀케이션에서 뭐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학생들이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되게 데이터가 금방 쌓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쉽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 RNN, 특별히 뭐 RNN 굳이 RNN이 아니어도 뭐 다른 딥 뉴럴 네트워크가 날리지 트레이싱 이 에어리어에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이 문제를 잘 아는지 또는 얼마나 이걸 잘 맞추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힌트들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드롭아웃 프레딕션 같은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수업들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쭉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나고 하다 보면 학생이 드랍아웃을 할 건지, 수업을 드랍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학생이 패스할 건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이제 학생이 얼마나 출석도 하는 것도 보고, 뭐 퀴즈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어떤 실제 수업 그 클래스룸이 있다기보다 버추얼 클래스룸이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얼마 드롭아웃을 할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패스할 건지를 프리딕션 하는 거는 이제 어, 이런 온라인 에듀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아마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도 되게 relevant를 갖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플래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잘 이해하는지 이런 프리딕션을 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이 컨셉 다음에 이 컨셉을 작게는 이 컨셉 다음에 이 컨셉 A, 컨셉 B, 컨셉 C 이렇게 하다가 컨셉 A, B, C보다는 A, C, B가 더 낫겠다. 또는 뭐 클래스 예를 들어서 101, 102, 103 이렇게 배우다가 101 다음에 103, 10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이게 되죠. 그리고 뭐 제가 여기 다 적진 못했지만 더 다른 분야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실제로는 이 분야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되게 많은 이제 에듀케이션 쪽의 필드 엑스퍼트나 이런 분들이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20년 동안 했던 거를 뭐 DKT 하나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017년, 18년 되면 사실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많이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